안녕하세요. 2025년 국가직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시험은 전반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물어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법 과목의 경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상향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제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형법에서 형법 총론이 이제 서론, 그러니까 형법에서는 형법 서론은 안 나오고 범죄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예비, 음모 이쪽에서 어, 전체적으로 10개가 출제됐고 공법론이 2개, 죄수론과 형벌론 각각 한 개씩 총 2개가 있고 강론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강론에서 6개를 얘기한 것은 마지막 문제 자체가 강론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총론 문제고 특히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가 출제가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형법 총론과 관련해서는 뭐 형사성법 서론,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해서 적용 범위가 출제가 되었고 특히 이제 공법론이 4개, 그리고 이제 각자 죄수론과 형벌론이 2개씩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강평을 보면 형법은 체감 난이도가 많이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높아졌다. 판례 이외에 소소한 이론적 지문들이 군데군데 들어왔고, 좀 수험생들이 많이 안 보는 경매 입찰 방해죄, 범인도피죄 이런 것들이 출제됐는데 각각 최신 판례들이 있어요. 근데 최신 판례보다 기존에 있던 전형적인 것들이 출제가 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3대 이론으로 얘기하면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원자행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론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부분, 뭐 정범 배우의 정범이론, 기대 불가능성에 대해서 금지착오, 유추 적용설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 연습할 때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안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는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7개 정도가 출제돼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법론이 2개 출제된 것도 상당히 특이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법 강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의 3개 반, 사회적 법익의 0.5, 그러니까 한 문제가 좀 섞여 있고요. 국가적 법익은 총 2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개인적 법익에서 사실 재산죄가 횡령배임 딱 하나,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사회적 법익과 섞여서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은 수험생들의 공부 태도를 보면 이러한 형법 강론은 언제든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권리행사 방해죄와 사회적 법익이 섞여 있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법 총론, 이제 철도 경찰직에서 시험을 보는 형법 총론은 작년과 좀 체감 난이도가 비슷하지 않나. 작년에 이제 형법 총론 파트에서 오히려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과 좀 비슷했다. 사실 작년에는 형법 총론이 형법보다 어려웠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준은 있다. 여기서도 특히나 이제 특기할 만한 것들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문제, 지문이 2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어려웠지만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범론이 4개나 출제된 점은 또 특기할 만하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공범 파트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출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공범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의 전형을 느껴보면은 형법 총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데군데 그리고 기초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이론 이외에 기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각 영역들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느냐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받느냐가 강조점이 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